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기영입니다. 오늘도 짧은 에세이 한 편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작은 것들이 주는 편안함이라고 정해서 글을 써봤는데 끝까지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큰 것과 작은 것 중에서 어떤 것을 대체로 선호하시는 편인가요? 요즘 시대는 대체로 큰 것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크고 넓은 집, 큰 자동차, 큰 텔레비전, 큰 냉장고, 대용량 세탁기, 화면이 큰 핸드폰 등이 좋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작고 미니멀한 디자인의 제품들을 좋아하는 경향도 점차 늘어가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작아서 좋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제일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큰 집에서 여유롭게 사는 것도 좋겠지만 작은 집에서 사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양의 중세시대나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사람들도 넓은 집에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과 그때의 인간의 생활 방식은 너무나도 다르고 생활 환경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때의 문화는 제가 살아보지 못한 터라 뭐라 이야기할 수 없지만 요즘의 우리의 집에 대한 생각은 조금은 왜곡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은행에 빚을 지면서까지 큰 집에 사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큰 집에서 산다고 좋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단순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복잡하고 점점 더 힘들어지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1억이면 1억짜리 집을 구하면 되는데 3억짜리 집을 은행에 담보로 돈을 빌려 구입한 뒤 아주 긴 세월을 은행 빚을 갚는 데 피땀 어린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평생 집을 살 수 없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모두들 말을 하니 그 말이 맞다고 착각하고 평생을 피땀 흘려 일을 하며 빚을 갚는 데 인생을 낭비하며 그것도 모자라 자식들에게까지 그 빚을 물려주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가족이 많으면 방의 개수를 고려해서 큰 집에 살아야 하겠지만 필요 이상으로 큰 집에 살면서 채무에 허덕이며 하루하루 고생스럽게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집이 작아서 자녀가 친구들에게 부끄러워할까봐 혹은 지인들이 집에 방문했을 때 창피해서 남의 눈을 의식해서 나의 분수에도 맞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어떤 이들은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비싼 이자를 내면서도 집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집값은 오르락내리락하고 오른다 해도 언제 오를지 모르는데 그동안 적지 않은 대출금을 충당하며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효율적인 일일까요? 어쩌면 오른 집값보다 지불한 대출금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제 용기를 내어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맞는 집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주위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를 한다. 집이 작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아느냐. 애들 생각도 해야지 하는 소리들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집이 작으면 청소하기도 쉽고 관리비도 적게 나올 것이며 가구나 생활용품들도 적게 들여야 할 테니 생활비가 줄어들 것입니다. 무엇보다 청소나 관리를 하는 시간이 줄어들 테니 남은 시간을 다른 곳에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생각을 한다면 더더군다나
내 수준에 맞는 집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부모가 분수를 알고 쓸데없는 욕심이나 허영이 없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진실되고 효과적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전제품과 가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컴퓨터, 공기청정기, 식탁, 소파, 테이블 등 집안의 가구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가구들이 모두 다 대형이라면 집에 들어섰을 때 집이 아니라 가전제품 매장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것입니다. 대형 텔레비전이 거실 가운데 떡하니 자리 잡고 있으면 시커멓고 네모난 그 모양 때문에 참 삭막한 느낌이 듭니다. 그 옆에 기다란 기둥 같은 에어컨이 있고 커다란 공기청정기도 있습니다. 부엌에는 식당에서나 쓸만한 양문형 냉장고에 김치냉장고까지 가전제품이 차지하는 공간이 내가 사용하는 공간보다 많습니다.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 먹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요즘에는 많이 먹어서 걸리는 질병이 더 많습니다. 냉장고가 작으면 음식을 적게 살 것이고 적게 사면 생활비가 절감되고 먹을 게 적으면 적게 먹게 될 것이니 건강이 좋아질 것입니다. 냉장고가 비어 있으면 청소하기도 정말 쉽습니다. 반찬통이 별로 없으니 냉장고 속 선반을 매일 닦을 수 있고 어떤 음식이 남아있는지 냉장고를 열어보자마자 알 수 있습니다. 많이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냉장고 속에 있는 것을 다 먹고 나서 또 사면 됩니다. 매일 새벽에 무슨 음식이든 택배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이므로 냉장고에 창고처럼 음식을 쌓아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테이블이나 책상도 쓸데없이 크면 반드시 무엇인가를 얹어놓게 됩니다. 책도 쌓아놓게 되고 그 위에 자질구레한 생활용품들도 올려놓게 됩니다. 책 한두 권 정도 펼칠 수 있는 사이즈만 되어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핸드폰 액정이 깨져서 새 핸드폰을 구입했습니다. 시판되고 있는 모델 중에 제가 원하는 작은 사이즈가 없어 할 수 없이 다소 큰 핸드폰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가방을 들지 않고 잠시 외출할 때 주머니에 넣으면 커서 빠질 것 같아 불안하고 그렇다고 가방을 들고 나가자니 번거롭습니다. 손에 들고 다니면 손에서 떨어질까 걱정스럽고 본의 아니게 참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여자분들 중에 아주 큰 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안을 보면 별의별 것들이 다 들어있어 뭘 하나 찾으려고 하면 한참이 걸리고 물건들이 그 안에서 서로 엉켜 파손되거나 오염되기 쉽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많이 넣고 다니니 무겁고 어깨가 아픕니다. 가방이 크면 나도 모르게 이것저것 넣게 되고 무거워서 그걸 메고 걸어 다니기도 힘이 듭니다. 작은 가방이면 정말 필요한 것만 넣을 수밖에 없으니 가볍고 부담감이 없습니다. 작은 것들은 쓰기에도 관리하기에도 편리합니다. 부담이 없고 생활의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니라면 아예 소유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나에게 꼭 필요한 물건이라면 가능한 디자인이 심플하고 작은 물건을 가져보는 것은 어떠세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쓴 글을 한번 읽어드렸는데 어떻게 재미있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의 글을 들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글과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책이양이었습니다.